공수처. 이게 진짜 논란 많은 공수처. 공수처는 뭐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예. 뭐 잘 보다가 안 되면 폐지까지도 하겠다. 옛날에 이런 H.O.T 나왔었죠. 노래 중에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공수래, 공수거 이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제가 H.O.T 세대라서. 그래? 공수도로 때리고 싶다.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 뭐 그런 아이안가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네. 실제로 빈손 공수처가 되고 있죠. 별 여러분 노래 실적이 안 나오고 찾아주세요. 있는. H.O.T 세대 여러분. 네, 아이야 맞는 거 같죠? 네. 공수래, 공수거,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 뭐 이런 공수래 이런 공수거는 그 트로트에 나오는 가사 같은데. 옛날 사람들이 많이 하던 H.O.T 얘기. 노래입니다. H.O.T. 아이야. 우리 저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 열맞춰. 열맞춰. 야 역시 우리 H.O.T 세대 살아 있었어.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일어나라. 제목이 틀린 거예요? 네, 어쨌든 노래 가사만 그 떠오르더라고. 공수처를 볼 때마다 이 구절이 계속 생각났었거든요, 사실. 공수처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냥. 뭐 얘기를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폐지될까 안 될까 이거 한번 예측 한번 해볼까요? 폐지된다 안 된다. 저는 당선인도 막 폐지를 그동안 입장 피력해온 걸로 봐서도 네.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지켜볼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좀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게 저도 이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공수처를 만든 취지가 지금 역행되고 있는 게 공수처는 검찰이 공직자 수사를 똑바로 안 할까봐 만든 거고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게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수사력 자체는 원래 수사 경험이 풍부한 네. 검사들이 수사를 하되 저는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던 건 공기처였어요. 공수처가 아니라 공기처가 뭐예요? 기소권이나 수사 지휘권 정도를 검찰한테만 맡겨놓으면 불안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다른 위원들을 임명을 해서 그것도 위원들이 막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배심제 비슷한 거죠. 그런 걸 통해서 통제를 하는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고위공직자 기소처.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맡기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이제 뭐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공수처에 보면은 판사 출신 공수처 검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수사를 잘 못해요. 고발 사주 의혹도 이분들이 잘 못했고 그래가지고 이 수사라는 거는 특히 공직자나 특수수사 이런 부분은 하던 사람이 맡는 것이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윤석열 당선자도 본인이 검찰총장 때 그거는 수긍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폐지되더라도 본인이 앞장서서 폐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이 일어나는 걸 보고 폐지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공수래, 공수거. 그럼 뭐 공수 거 한다 이 말이야? 저는 폐지될 것 같아요. 5년 임기 안에. 5년.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공수처 독소조항 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검찰이 수사하는 거 가져와서 뭉개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공수처가 예산과 인원에 맞는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소 한 건 했어요. 네. 1년에 예산 한 200억 가져가죠. 뭐 일부에서는 고양지청만 못하다고 하는데 200억 가져가서 한 건 기소할 거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 놔주라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소조항 제거하고 나서 공수처가 운영되는데 공수처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는 설득력을 국민들에게 공수처 스스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공수처로는 한 1, 2년 동안 총선 전에 이 공수처가 있어야 됐구나. 이 돈 써도 괜찮구나라는 설득력 있는 성과를 내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총선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공약 중에 하나로 총선 공약 중 하나로 공수처 폐지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예상. 근데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이거 저는 러프하게만 공수처는 예상하겠습니다. 글쎄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수처 이거 출범 전부터 이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내왔던 건 뭐냐면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들은 검찰에서도 특수부나 중수부 같은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베테랑이라고 뽑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뭐 그 사람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 고위공직자일수록 방패가 튼튼하기 때문이에요. 그 튼튼한 두꺼운 방패를 뚫으려면 창도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창이 더 튼튼해야 뚫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을 붙여서 수사를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구조를 보면 아까 장혜찬 평론가 얘기했지만 지금 독소조항이라는 거 이른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뺏어와서 하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공수처 자체의 인력 파워를 보면 맨파워를 보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수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영장 번번이 기속되는 기각되는 것만 봐도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논리상. 그러면 공수처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해서 빵빵하게 진짜 제대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지. 지금처럼 뭐 연 200억 정도 쓰는 수준으로 어정쩡하게 만들어 놔서는 고위공직자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보강되거나 아니면 더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더 보강되는 것은 글쎄 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갈 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조금이라도 간다면 저는 그건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오래 간다 이렇게 보는데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내에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요? 네. 저기서 얘기해 줬는데 뭘 또 그걸 아니, 또 또 쓸데없는데 꽂혀가지고. 한번 듣고 싶은데 왜 안 나오지 가사가? 나온다. 자 댄스 한번 쳐보세요. 장희찬 평론가 거기 맞춰서. 공수처는 오늘의 예언. 공수처는 네. 공술의 공수가 될 것이다. 네, 이걸 들려드리기 위해서 배경음악까지 찾는 성의를 보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수거하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또 이슈가 여가부 폐지예요. 여가부 폐지. 자, 이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초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경고까지 먹고 그랬는데 자 이제 이게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가는 게 맞는가 뭐 이런 논의가 이제 막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건 뭐 민스트라다무스가 먼저 좀 얘기 좀 해보시죠. 계속 네.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양쪽 다 찬반 양쪽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됐어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 이명박 정부 때 한반도 대우라거든요. 이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민주당은 사실 끝에 그 여성 표심을 많이 끌어모아서 따라붙은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봐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 공약 때문에 당선됐는데 주요 공약이었는데 그냥 접을 수 없다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찬반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리지 않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논의를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성 정책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전담하는 어떠한 조직은 있을 텐데 그 조직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세계 국가의 이제 190여 개국에 여성 전담 부서 내지는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네. 여기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고 몇 가지 유형을 보면은 이제 독일이라든지 일본, 네덜란드 이런 쪽에는 네. 여성 부처 외에도 몇 가지가 복지에 관련된 뭐 청소년, 아동 이런 것들이 더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한국의 여가부하고 좀 비슷한 형태죠. 이렇게 여가부보다 좀 더 덩어리가 크죠. 그런 형태도 거기도 여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예, 그런 데가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근접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가 네. 여성부는 없어요. 근데 여성정책위원회가 있고 이것이 이제 각 부처에 있는 여성 관련한 부서들을 어느 정도 지휘 감독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하다고 봐요. 이 정도도.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면 검토해 볼 만한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 여성 정책에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초보적이거든요. 그게 네.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또 반발은 어느 정도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떤 국가들은 이제 여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국가들도 조금씩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로요? 뭐 대안어가 뭐예요? 젠더가 들어가거나 젠더. 예, 여성 정책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그냥 젠더, 성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더 붙여가지고 기회균등, 평등 이런 말까지 더 붙여서 넣은 사례가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양성이란 말도 그러면 안 씁니까? 근데 양성이라 제3의 성 때문에 그냥 성이라는 보통은 젠더라고 네.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인수위에서도 어떤 안을 좀 복수의 안을 가지고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절충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최입의 비대위원이 이건 뭐 이 명칭이나 네. 형태에 함몰될 일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네. 예, 저는 가장 실무적으로 제일 효율성이 있고 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구조면 된다고 봐요. 청년본부장으로서 청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여가부 폐지됩니다. 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폐지된다. 폐지되고 가족 여성부 되는 거예요. 당선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께서 기자들 앞에서 이 질문을 받고 직접 여성가족부 역사적 이 효용이 다 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은 정말 무거운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가부가 폐지됐을 때 여성가족부에서 하던 일 중에 못하던 것들은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고요. 네. 이를테면 윤미향 의원이 심사해서 정의연한테 16억 예산 주는 거 이런 거 다 없애야죠. 그리고 왜곡된 성인지 교육 다 없애야죠. 네. 그런데 잘하던 것들도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 보호, 뭐 싱글맘 싱글데디 지원, 필요한 기능들도 뭐 많이 아동 있을 거 청소년 아니에요. 지원 이런 것들은 다른 소관 부처, 이를테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으로 옮기고 또는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가족 문제 대응하는 신설 부처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욱 더 두텁게 소외된 약자들 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는 걸 선거 과정에서는 좀 덜 알려졌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국민들께 더 많이 알리면 국민적 공감대 여성층에서도 더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요. 이미 여러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90%, 여성의 48%가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약자 보호에 오히려 더 힘쓰겠다는 원 취지를 알리고 최근에 이수정 교수님이 방송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 정책 결코 적지 않다. 다만 덜 알려졌을 뿐이다라고 전방위적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 여론도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 지금 이제 뭐 인수위에 계신 분들이나 참모분들은 이 당선인의 의지,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더 소외된 약자 돕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걸 알리는데 집중해야 되고 대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의 부처 자체는 이번에 폐지되고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또는 인구나 이 가족 문제를 총괄하는 또 다른 신설 부처가 생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기능을 분산시키고 여가부 자체라는 건 그냥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이름을 바꿔서 필요 없는 기능은 빼더라도 이름을 바꿔서 나머지 기능들은 모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거든요. 이게 또 아다르고 어다른데 잘 아시겠지만 명칭 변경일지 네. 아니면 폐지 후에 신설 부처 설립일지도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지금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의 취지를 이행하는 차원에서는 명칭 변경이 아니라 폐지 후 신설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물론 정부 조직법 개정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만 네.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여성가족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살펴봤을 때 네. 가족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뗀다고 쳐요. 여기까지는 뗄 수 있는데 그래도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영향 평가. 이거 윤석열 후보가 후보 시절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설을 하던데 그런 것들을 또 운용하는 기능은 누군가를 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성가족부가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의 여성위원회에 더 가까운데 그럼 굳이 이제 그렇게 권한이라든지 예산이 크지 않은 조직을 없애고 또 이게 옮기는 것이 그냥 그 질적인 변화 없는 형태적인 변화에 그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할 얘기 많네요. 근데 저는 네. 이 여가부 폐지가 단순히 젠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 조직에 좀 긴장을 불어넣는 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성가족부가 잘못하면 국민 없어진다? 여론 평가에 보면 매번 최하위에 가까워요. 그리고 국민 여론 평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정부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했어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일 못하고 공공기관 내부 평가에서도 일 못한다는 뜻이에요. 네. 물론 일 못한다고 해서 모든 부처가 다 폐지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에게 긴장감을 불어넣는 채찍으로서의 의미,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각성의 의미로도 굉장히 별도의 뜻을 지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